안녕하세요. 오늘은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일반인들의 그 주택을 매입해 가는데, 이 매입해다가 이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수리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에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택을 사서. 그러다 보니까 LH 자체에서도 그 아파트를 건축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영구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뭐 시한부, 기한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구휼 사업 성격을 띈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사서 거기 내부 수리해가지고 임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오래된 주택 매입해서 그거 부수고 거기다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지어서 임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작은 토지라도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선별해 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매입 공고를 내게 되고, 그 매입 공고를 보고 거기에 이제 주택을 파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제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LH 주택공사 매입 신청서 작성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방금 전에 올려내요. 보니까 LH 주택토지공사에서는 분기별로 일반인들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사회적 약자층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LH주택공사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을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제 이미지 갖다 놨는데, 여기 보면은 LH 이게 이제 초기 화면이거든요. 토지주택공사 초기 화면인데, 이 초기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4개가 있어요. 보면 청약, 주택 매입, 마이홈 뭐 이렇게. 여기서 주택 매입 요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미지 파일 해놨고, 제가 여기 보면은 그 링크 해놨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해가지고 요거 한번 링크 해볼까요? 링크 해놨는데, 링크 한번 해볼게요. 눌러볼게요. 네, 그렇죠. 바로 여기 들어오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들어오죠. 그래서 주택 매입 요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청약센터, 주택 매입, 마이홈, 뭐 시리얼 이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요 주택 매입 부분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매입 공고문 해가지고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요 내용들은 제가 좀 전에 나왔던 그 블로그 있죠? 그 블로그를 들어가서 블로그에 제가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그 댓글 부분에다가 제가 요거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동영상 보시고 난 후에 그 동영상에서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기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위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LH주택공사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며, 상단 메뉴에 있는 주택 부분, 매입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전국의 각 지역별로 일반 주택 매입 현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전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을 때는 연중 내내 매입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그 지역 공급 물량이 넘쳐날 때는 당분간 그 지역 매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LH에서 주택을 매입할 적에 항상 사거나 뭐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서 보면은 임대주택 수요가 많이 있어요. 보면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게 되면은 그쪽에 가중치를 둬서 그쪽 물건들을 더 많이 사게 되고, 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주택 공급이 넘쳐나는 지역 있죠. 이런 곳의 그 주택들은 LH에서 당분간 사지 않아요. 그쪽에는 자기들이 굳이 사서 임대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공급이 넘쳐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잘 안 사고, 그 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이 분양 안 되면 LH에다 팔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좀 바뀌어가지고 LH에서 그 공급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런 곳 위주로다가 매입 공고를 내서 사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다 왔죠. 내가 팔고자 하는 제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은, 그러니까 내 집을 얼마 받고 팔고 싶은데 하는 그런 게 있죠.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감정평가를 해요. 가격에 대해서. 하여간 지나칠 정도로 감정평가액이 짜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하여튼 제가 전에도 이렇게 쭉 이런 LH의 서류 구비해서 대행하는 일을 좀 했었어요. 전에도. 요즘엔 좀 안 하고 있는데, 그 서류 만들어 가지고 접수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평가사가 나와서, 감평사가 나와서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근데 감정 평가하는 금액이 그 동네에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 그 가격보다 더 싼 급매물 정도의 감정 평가액을 주로 때려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런 지침을 내린 건지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서류 만들어 가지고 접수하고, 뭐 서류도 뭐 가서 현황도 같은 거 띄고 그러다 보면 시간 좀 걸려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접수해 놓고 났는데,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자기가 팔고자 했던 최저 금액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 집주인들이 안 팔아요. 그러면 그 서류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고 쫓아다니는 저로서는 수수료 받는 길이 딱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좀 하다가 최종적으로 대부분 그분들이 감평 받고 나서 가격이 싸다가 안 파는 게 많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 일을 안 했거든요.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이런 게 아마 부각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꼭 그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흐름 내용,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LH에서 들으면 좀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근데 뭐 그쪽 사업 방침이고, 그 사업 방침 사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거 서류 신청한다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LH 지역 본부에 가서 접수하시고 감평 받아보시고 팔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면 되고, 그러니까 시간 내시는 분들은 하면 되고, 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활용해서 대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은 감정평가 나와서가 하는데 되게 짜다고 나와 있죠. 다만 현금이 당장 필요한 분들은 현금 자금 회전을 위해 LH 주택공사를 활용해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은 급히 필요한데 급매물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하게 되면은 싸게 팔아도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누군가는 그걸 가져가서 나는 현금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현금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안 팔리는 경우에 LH 공사를 활용해서 조금 싸더라도 현금 확보 목적을 위해서 LH에다가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조건이 맞으면 매입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적에도 LH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데서 이제 서류 접수 대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LH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중점 사항을 보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올 적에 그런 걸 볼 적에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이제 신축을 해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축해서 매도하는 경우도 어떠한 점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팔기가 쉽고, 또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높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서류 대행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결국은 그 안 파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간 낭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뜸한 편이고 다만 그냥 이렇게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갖다. 여기 보면 제 그 얼굴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여기 그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주소하고. 참고적으로 저는 경기도 부천시 원정동, 원정동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내용은 주택공사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화살표 누르면 자기 컴퓨터로 다 다운되거든요.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할 적에 저는 스마트폰보다는 그 컴퓨터 PC에 익숙한 편이 돼가지고 주로 PC를 이용해서 이 자료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PC 위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은 그 다운로드 누르면 아마 여기 그 개인 그 스마트폰으로도 아마 열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내용이 여기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여기 부천시다 보니까 부천시인데 누가 얼마 전에 고양시 쪽에 그 문의를 해와가지고 그쪽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나와 있네 보니까 간략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매입 개요, 매입 절차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서류 심사, 요거 서류 심사,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아까 그 나와 있는 서류들 있죠? 여기 밑에 쭉 내려가면 서류가 있어요. 양식 1, 양식 2, 양식 3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언제 실태조사를 나오게 되는데 소유자한테 신청한 사람한테 이 연락이 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신청하면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이 오고 또 개인이 직접 하면 개인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 주택을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죠. 가서 실태조사를 나와서 이 주택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주택이라고 판단되면은 선정을 해요. 그리고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감정평가액을 내리고 그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본인이 소유주가 마음에 들면은 매매 협의를 합니다. 매매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대개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그리고 잔금까지 치르는데 3개월 정도 이내에 모든 게 결론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급히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금을 융통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현장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는 일정상 동시 수행될 수도 있음 해가지고 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대상 주택 요건 해가지고 여기 건축법 시행령 나오는 아파트 요번에는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이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산 게 아니고 아파트를 샀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뭐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4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방 2개 이상일 것, 그 다음에 15년 사용 승인일 기준 15년 이내, 그러니까 이제 지은 지 15년 안 된 거, 단지 규모, 그러니까 요거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 뭐 100세대짜리 이런 것들을 안 사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재외주택 해가지고 어떤 경우도 사가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보니까 개발 예정 지분에 거주 가능 경향 철거 예상 주택, 그 다음에 무허가 주택 불법으로 지은 거, 그 다음에 LH 직원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택,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 미분양 주택, 여기는 공급이 넘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시설물, 뭐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거 하자가 있는 주택 이런 거 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 호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기 고양시, 김포시에서 이걸 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천 지역본부에서 이걸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양시, 인천시, 김포시 쪽은 다 그 남동구 논현로에 있는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전화번호로다가 문의하셔도 이분들이 대답을 잘 해줍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그 동영상으로다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 중간중간에 그 화면 세워놓고 정지시켜놓고 전화번호 따서 여기다가 전화하시면은 그쪽에 그 연락이 되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뭐 19년 매입호수 물량 확보 시 조기 마감 가능해서 이게 이제 자기들이 그 매입하고자 하는 수량이 다 차게 되면은 빨리 마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청 접수해가지고 접수 기간 나오고 뭐 신청자가 방문해도 되고 등기로 접수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고 어디다 접수하면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뭐 쭉 나와 있고 인터넷 접수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그 들어가는 서류들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보면은 뭐 LH 양식 1, 양식 2, 양식 3 해가지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서 총괄 표제부, 전유부 각 일부 발급했는데 전에는 이게 여기 그 현황도가 들어갔었거든요. 건축물 대장. 근데 이번엔 빠져 있네요. 보니까 요거 한번 제가 전화해 봐야겠는데 건축물 현황도는 본인이 아니면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임장을 뛸 경우에는 인감증명 발급 받아가지고 가서 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건축물 대장이 여기에 빠져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뭐 토지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이죠, 이게. 그 다음에 소유자 신분증 4번 이렇게 들어가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양식 4 해가지고 위임장 들어가고, 위임인, 수심인, 신분증 4번 제출하고, 서로 미비된 신청은 건은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그러니까 잘못 집어넣으면 반환도 안 해주고 땡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매입 기준 및 계약 체결 해가지고 매입주택 선정을 하고 여기 보면은 뭐 심사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요거는 정지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주택 팔고자 하는 주택에 여기 그 채권 채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도하는 시점에서 잔금 시점에서 다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설정 해제가 되는 것들은 사가는데 뭐 재판을 통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사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 물량이 미달하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무리 물량이 딸려도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놨네요. 보니까 매입 선정 결과는 여기 나와 있네요. 매입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심의위에서 매입 불가로 확정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매입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는 얘기고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1인 감정가액 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그 다음에 평가 수수료는 뭐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매입 협의 매입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LH에서 제시하는 매입 가격 매입 조건 및 계약 관련 등에 동의하는 경우 매입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 해가지고 LH 표준 매매 계약서 기준으로 매약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임대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잔여 기간 동안까지 거기서 살 수가 있고 매매 협의 후 계약 체결 이전까지 대지에 관한 채권 채무 관계 및 불법 시설물은 정리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제한 물건 등의 실제 권리가 설정된 주택은 권리관계 전부를 말소 해지 취소 후 매매 계약 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인데 이거는 아마 이제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잔금 시까지 체결할 수 있는 조건 따져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으로 주택 소유자는 뭐 매입 기준 등을 신청하기 바라며 매입 신청 후 소유권 요구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여기 정지 화면으로 세워 놓으시고 쭉 한번 끝까지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보니까 뭐 계약금으로 지급을 얼마 몇 프로 20% 지급한다 그러죠. 보니까 그다음에 소유자 임대사업 등록 후 요거는 이제 임대사업을 하다가 이게 팔 경우에 중간에 팔게 되면 그동안 임대사업 하면서 받은 세금 혜택 받은 내용들을 다 환입해내야 되는 거죠. 토해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거 잘 확인한 다음에 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매매 시 퇴거 점검 뭐 이런 거 해서 잔금을 지급한다고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은 잔금 지급 시 반환할 예정이고 임차에 있는 주택 소유자는 요 임차인에게 이 집이 LH로 팔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통보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화상으로 통보할 수도 있고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제가 이 집을 LH에 팔게 되었는데
LH에 팔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통보해드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는 여기서 사실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종료되면서 LH에서 인수해 가니까 그때는 비워주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했다는 확인서니까 양해를 구하고서 제가 내용 증명으로 그 내용을 보내드리니까 받아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그 내용 증명 확인한 거 갖다가 이제 서류로 제출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입 신청하는 경우 뭐 해당 중개사는 매입 신청되듯이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명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거 신청 대리를 할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개업 중개사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요때 이제 현장 실태 조사 이런 것들도 가서 다 같이 가서 협조해 주는 게 공인중개사가 나가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매를 맡기실 적에 LH에 맡기실 적에 본인이 막 복잡하고 서류 만들기 싫고 이런 분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이거 의뢰하면은 이 공인중개사가 그 법정 수수료 매매 계약이 해결될 경우에 법정 수수료만 받고 해주니까 일반 매매랑 똑같은 수수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보통 계약서 쓰지 않으면은 부동산에 가도 수수료 안 내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복잡한데 그냥 하려면은 이런 중개사들한테 맡길 때 되는데 이런 일을 해본 공인중개사가 이걸 할 줄 알고 한 번 안 해본 분들은 똑같이 버벅대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실 적에는 제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1차적으로 이게 LH에서 살 수 있는 건지 또는 LH에서 가져가지 않는 물건인지 이런 거 다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여부를 판단해서 예, 이거는 이러이러한 정도라면은 LH에서 사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서로 소통이 되면은 제가 서류 작성 대행해서 신청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저 역시도 LH에서 사가지 않을 그럴 주택 같은 판단이 들어가면은 서류 대행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하시고자 하는 분의 의향을 물어봐서 이분이 진짜 절실하게 꼭 팔아야 할 생각이 있으시고 그렇다면은 그 서류 대행을 하고 그냥 집어넣어봐서 싸면 안 팔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면은 저도 서류 대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도 많이 그런 거 서류 대행하고서 헛수고만 한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판단을 하니까 그런 그 목적으로 연락을 주실 거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법정 수수료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쪽 경기 북부 지역하고 인천 이쪽은 인천 지역 이쪽에서 이걸 하네요. 그 전에 강남 쪽에서 했었는데 이제 인천 쪽에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양식이 나와 있죠. 이 양식을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식 2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식 3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임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각 지역의 LH공사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이런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될 시 일반 중개 수수료만큼 지불하시면 되고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H 주택 매입 가격이 매우 짜다는 것. 동네 부동산 사무소의 최저가격 금매물보다 더 싸게 LH는 매입해 갑니다. LH 감정평가 방식이 그러하기에 따를 수밖에요. 그래도 현금 흐름을 위해 꼭 팔고자 하시는 분은 제게 연락 주세요. 이상 LH 주택공사 일반주택 매입 신청 및 신청 접수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를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링크 된 데 가서 눌러서 보시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 또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주시면은 제가 일단 1차적으로 파악해보고 조건이 맞으면은 제가 서류 대행을 해드리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저 역시 헛쓰고 시간 낭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